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민의회 여가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다음 우리가 버킷리스트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런 저희 현재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달 살기를 사실 몇 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사례와 2019년도 이제 와이프하고 자유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이런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여세가 되게 다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더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서 한 대여섯 한 명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80세가 되면은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장기 많이 산다고 하지만. 그리고 한 85세, 90세가 되면은 생존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류 수명은 한 76세에서 78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화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건데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요. 2011년도에 주장으로 56세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 돌아가기 직전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남긴 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면 얘기했는데 이게 뭐 자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읽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그 스티브 잡스 하면은 세속적인 사람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셨거든요. 성공의 끝을 본 사람이라고 보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죽기 직전에 한 얘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만한 그런 부를 쌓고 나면은 그 이후의 삶은 그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예술이나 우리가 젊었을 때 갖던 꿈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부를 모았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졌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게 진짜 자기 거라는 거죠. 그것도 죽으면 없어지겠지만 그 전까지. 그리고 삶이라는 게 여기 커튼이 언제 딱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 말은 너 자신에게 잘해라. 그리고 타인에게 잘해라. 그런 말이 잠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2009년도에 제가 이제 하나은행 입단을 퇴직을 했거든요. 10년이 넘었죠. 이제 옛날에 뭐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시니어들한테는 여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여가라는 것은 단순히 뭐 취미활동 그뿐만 아니고 여가를 통해서 이 사회관계망 건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활력도 찾고 삶의 그 자아실현 기회도 제공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여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트렌드가 옛날부터 많이 변해왔어요.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옛날에 그 여가를 이렇게 제가 쭉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논문도 이제 여가 관련 논문도 쓰고 했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이럴 때는요 귀족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하고 노예나 이런 사람들만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뭐 삼국시대에 보면은 양반들은 이렇게 놀고 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잘 살게 됨으로써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가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여가를 중요시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우리 시니어들 이렇게
여가에 대해서 취미 그 우선순위를 찾아보면 항상 여가가 1순위더라고요. 가장 가고 싶은 게 뭐냐?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주제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생기기 전에 다리가 한 발에 좀 이상할 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TV도 보면 옛날에 그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시니어들의 여행에 관련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 뭐 윤식당을 해가지고 유재석이 나와서 해외 가서 이렇게 시니어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저는 각자 누구나 시니어들이 이제 여가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몇 분이 딱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한번 정해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일정도 하고 이렇게 한번 여가에 관련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고 싶을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뭐 사진을 보면은 여기 그때 선생님도 같이 가셨나요? 몽골 못 갔어요. 못 갔죠? 네. 후회를. 우리 이제 블로그 협회에서 2019년도 이제 같이 선생님 가셨나요? 못 갔어요. 못 가셨구나. 후회 맞고. 같이 가서 이제 그때 사진만 봐도 너무 네. 멋있네요. 이제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갔었어? 여행을 가기 전부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레잖아요. 진짜 아마 그 기쁨이 클 거예요. 그게 설레고 가서 여행 중에 또 이제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또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또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그 옛날 추억도 회상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몽골 그 야생화거든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진짜. 제가 야생화를 이게 다 찍어가지고 그 여행 갔다 와서 인터넷에서 이 이름을 다 찾았어요. 제 블로그 가보면은 그 야생화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와, 몽골 그 정말 그 사막에 그 나무도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생화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에 막 진짜 흥분되더라고요. 한이가 예. 그걸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너무 예뻐서. 여기 에델바이스잖아요. 에델바이스가 예쁘잖아요. 외손다리 이게 갔다 와서 이제 탁 찾아가지고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다 몽골 야생화 나비들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가서 느끼고 갔다 와서 또 정리하고 지금 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몽골에서 같이 여행에 이런 그 행복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을 갈 것인가 시기에 되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패키지 여행은 여러분들도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서 따라가서 그냥 사진 찍고 그냥 뭐 밥 먹고 그런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여행을 할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테마나 그걸 정해서 내가 설계를 해서 한번 가볼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게 따라다니는 여행보다는 내가 이제 가고 싶은 우리 선생님처럼 좀 설계해서 정말 그런 여행을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뭐 여행을 아예 못 가잖아요. 못 가고 또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자유 여행을 가면은 좀 안전 문제, 치안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그런 제약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걸 잘 감안해서 어떤 여행을 갈 것인지 선택하면 되고요. 이건 몽골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랬거든요. 야생화 이제 그날 찾아가면서 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꿨던 이런 이제 꿈을 실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거든요. 역사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오페라도 가서 보고 또 요리 체험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이건 이제 제가 2019년에 저 동생들하고 같이 백두산에서 이거 타고 그래 갔던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전기가 뒤에 있는 사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손자들하고 같이 떠나는 여행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손자.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뭐 이제 일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나 손녀 데리고 이렇게 방학 때나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 트렌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하는 여행도 사실은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저도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낭을 같이 한번 갔었거든요. 자유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손자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은 같이 못 가는데 애들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좀 많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혼자 하셨죠? 뭐 혼자 하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있었어. 있어요. 혼자 하면 혼자 왜 외로운데 왜 혼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여행 좋아하고 프로들은 혼자 가요. 카메라 보고 배낭 메고 그냥 뭐 정말 프로들 여행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자유스러워. 그게 왜 가느냐면은 자유와 해방감에 대한 그런 것을 가져요. 요 밑에 사진은 또 산티아고 스페인 많이 가잖아요. 한 달 안에 가잖아요. 퇴직하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이 먹고 혼자 가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점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젊었을 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휠체어 여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요. 70대 이상 노인들 그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여행할 때 활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사진을 안 찍잖아요. 있는 사진도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휠체어를 탄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자녀들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고 그것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011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 여행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행에 대해서. 그걸 한번 같이 여행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여행이 거의 지금 못 가잖아요. 여행을 아예 못 가니까 여행 수요가 완전히 격감하게 됐고 그 대신 해외로 못 가니까 국내 여행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고. 그리고 여행 이제 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전체 여행 수요는 완전히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해요. 여행 수요. 그다음 두 번째는 힐링 여행입니다. 힐링. 옛날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우울증도 막 이제 뭐 그렇게 걸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여행이 주로 이제 내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여행을 한다고 해요. 이게 여기도 이제 우리 블로그 협회에서 갔어요. 구럽도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구럽도 여기까지. 그때 우리 같이 가셨나? 같이 갔잖아. 아 여기 정말 이게 정말 멋있잖아요. 백패킹 하는 데는 최고거든요. 한국에 네. 어디야 저 남미에 있는 클라스 어디 그냥 갈라파가스 그거 갈라 네. 그 완전히 그 아직 네. 천년적으로 네. 때가 묻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기 그 텐트 치고 젊은이들이 예예 그 야영하는 데가 언더백이 예. 아주 밤에 되면 별빛이 예. 보이잖아요. 밤에. 우리 블로그 협회에서 갔는데 정말로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런 데가 이제 상당히 인기 있다는 거죠. 때 묻지 않은데 힐링할 수 있는 장소. 구럽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틀했는데 장기 여행보다는 이게 가까운데 단기 여행을 주로 한답니다. 저는 이제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여기는 가평 자라섬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을 되면은 재즈 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신 분 있겠지만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 바늘 호수, 여기 이제 수목원 이런 쪽 저는 이제 텀 나는 대로 가까운 데 자주 가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뭐 저는 블로그에 갔다 온 데는 많이 올려놨습니다. 가까운 데 이런 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딱히 이제 뭐 여행 명소라기보다는 나 혼자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섬이라든지 소도시 이런 쪽의 여행 수요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안의 봉세리 성당이라고 성당. 참 조만한 그 성당인데 예.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는 오산의 독산성 세마리지. 제가 이 사진 몇 군데에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패키지로 다니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여행 최상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가족, 친구 방문,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싶고 이런 이제 테마로 여행 테마가 바뀐다. 그렇지만 이제 여행 끝나면은 이제 여행 가야지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행만 끝나면 이제 가겠다 하는 사람.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끝나면 여행 가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동안 못 가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사이에 그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호텔 룸에서 이렇게 여가 같이 즐기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딸이 제주도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같이 할머니 같이 있으면서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도 하나 특이한 주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야놀자라는 그 플랫폼에서 내가 추세를 하나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특급 호텔에서 이 소위 부자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돈은 쓸 데가 없고. 그래서 호텔도 최고급 호텔에서 이런 데서 이제 호캉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초 이런 데서 지금 뭐 고급 호텔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키오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핑 뭐 이런 경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은 이제 지금 여행사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비행기 이제 예약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관광 산업도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여행 관련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주목받고 있어요. 항공권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요. 호텔 예약도 정상화되고 올 가을쯤 되면은 많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맞춤형 이런 쪽이죠.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죠. 소래포구 인천 우리 비콤 관악 비콤 한번 갔었어요. 여기 이제 양평 두문거리
여기 좋잖아요. 저기 여기 가까운 쪽. 여기는 대구도 들레길. 여기다 멋진 곳이 많습니다. 대구도. 그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 안전 이제 이런 쪽 그런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친환경 쪽 이런 쪽 고선 녹차밭 제가 여수 가면서 양떼 목장 그런데 지금은 여행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곳을 가고 싶으냐면은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 휴식을 좀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프랑스에서도 뭐 그리스나 이런 쪽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호텔도 이제 비접촉 이런 기술들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 있고 키오스크.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이 지금 정말로 이제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골프 회원권도 지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골프 회원권. 그건 제가 몇 년 전에 갔던 홍도에서 찍었던 사진. 홍도권 회원권도 있고, 또는 마이산. 고려산 저 강화도 진달래 필 때 가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민둥산 강원도는 억새불 축제, 억새불도 굉장히 멋있고. 국내에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시니어들 이제 여행 스타일을 제가 추세를 한번 봤거든요. 시니어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짧은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 다음 기록 여행, 그 다음 반복 여행 이렇게 되는데, 컨셉이 있는 여행을 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블로그 협회에서 대구 김광석 거리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 가졌나? 이런 테마 여행, 이 테마 여행 간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주로 이제 수초 어떤 데에 굶으시나요? 선생님 주로 어떤 데 가세요? 일단은 값이 저렴한 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 물론 이제 이러고 아시겠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서 휴양림이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예, 평일에는 괜찮은데 전국 휴양림이 다 있어요. 예. 국립휴양지 뭐 다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평일날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3일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행 가면 항상 휴양림을 가요. 여기 뭐 강릉 이내 휴양림거든요. 정말로 경치 좋잖아요. 휴양림 좋은 점. 이 산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는 허가가 나는데도 그냥 숲속에 이런 경치 좋은데 휴양림이 있다는 거죠. 가격도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요. 3, 4만 원 정도면 거기 뭐 밥도 다 해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휴양림을 이용하면 좋겠다. 제가 다녔던 휴양림, 휴양림. 저는 이제 가면 휴양림을 가거든요. 제주도 이제 서귀포 휴양림 갔었고, 붉은 노름 휴양림. 저는 이제 제주도 갔을 때도 이 휴양림을 이용했거든요. 예약을 하기 힘들지만 평일날 예약 가능해요. 3일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곳은 강원도를 특히 좀 많이 가고, 그 다음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여기 곰배령 야생화, 여기 가을에 가보면 설악산 좋아했어요. 그 누구하고 많이 가느냐?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가장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낯선 곳에 한 달 살기, 요게 잠깐 소개를 해주면은, 사실 이게 그 낯선 곳에 한 달 살기 이 한참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보름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 2019년도에 그 여수에서 한 달 살기 그걸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해외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수 한 달 살기 한 요 프로그램은 전라남도에서 이런 그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수의 그 11개 시군 도시에서 이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한 달간 그러니까 그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하루에 5만 원씩 숙박비를 지원해줬어요. 저는 150만 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공짜로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냥 갔다 와서 블로그에 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오먹고 알먹고 싶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신청하면은 우리가 추첨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여수에 신청하니까 딱 되더라고. 그게 되고 나면은 편의시설을 다 봐줘요. 거기서 안내 책자, 여수시 관광과에서 책 다 보내주고
숙소도 예약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이드도 안내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수에서 요 세 곳에 머물렀어요. 세 곳에. 동항산 펜션에서 휴양림에서 10일간을 있었고 펜션에서 4일, 민박집 14일 이렇게 해서 30일간 있었거든요. 그럼 휴양림 같은 데는 원래 3일밖에 안 되는데 여수시 개들이 다 해줘요. 그냥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해주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하면서 관광과 국과장하고 통화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있으니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도 했어요. 그리고 여수 그 신문에 제가 기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지. 하루에 5만 원씩 숙박도 주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군데 있을 필요 없이 세 군데 딱 정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최고 좋은 데는 휴양림에서 최고 좋은 데. 이게 이제 저 사진이에요. 그 여수 광산 휴양림이거든요.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편백나무 숲으로 쫙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악기 플룻하고 이제 특급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플룻도 연주도 하고 여기 휴양림 딱 내다보면 남의 이 화태 대교 쫙 전망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게 시원한 데서 이거 하고 아마 최고였어요. 이런 걸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첼로를 배우거든요. 제가 플룻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첼로를 우리 이제 멤버들 한 8명이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같이 만나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하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딱 터지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 내가 6월부터 지금 첼로를 개인 레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서 음악 좋아하면 같이 이제 연주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펜션, 민박집 펜션이거든요. 앞에 그냥 바다가 쫙 보이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우리 펜션집 주인이에요, 주인. 여기 이제 화랑이더라고. 그림도 있고 뭐 이런 데. 여기 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과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수를 하면서 여행했던 곳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이수신대교, 오동도, 금운모래 해변 이런 쪽. 그래서 여수에서 좋았던 게 제가 섬을 다 가봤거든요. 개도, 하마도, 금오도. 여기서는 못 갑니다. 근데 여수에서는 그거 가능하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와이프하고 둘이서 여행하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막상 한 달 여행 가라 그러면 사람들 잘 못 가요. 뭐 걸리는 게 많다 그러거든. 뭐 강아지도 뭐 누가 봐줘야 되냐 그러고 무슨 뭐 우리 그 뭐 집에 수족관에 밥도 줘야 되고 뭐 무슨 뭐 개모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떠나는 거야. 떠나면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항이람, 진남관, 뭐 제가 이제 다녔던 곳이 조금 거기 있으면서 남해 이제 가까운 도선 녹차가 가랭이 마을, 약대 목장 뭐 이런데. 그다음에 그 여수 가면 이 낭만 버스가 있어요. 버스 투어도 좋습니다. 같이 가면 확 때려주니까. 정남진. 그다음에 율포 그 녹차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녹차탕 가보셨어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바다가 딱 보이잖아요. 엄청 좋더라니까. 우리도 선생님도 많이 가보시네. 아, 이거 추천. 얼마나 보세요. 녹차에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 15일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패키지는 빼고, 개인 여행을 할 때, 저는 여행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컨셉을 딱 세우거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뭘 했냐면, 그 지질 관련된 지질공원, 그쪽으로 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오름. 웬만한 데 다 가봤잖아요, 제주도. 오름을 딱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질공원 한다든지, 테마를 딱 정하는 거죠. 꽃을 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갔던 곳이 섬을 한번 가본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딱 정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름을 주로 제주도 가면 오름을 주로 가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서귀포 휴양림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다음 붉은 오름 휴양림, 절물 휴양림에서 쭉 가면서 이렇게 바다섬 모습이고 이런 서귀포 휴양림에서 김영향, 고래는 이쪽, 그다음 꽃, 이시설 목장 여기 가보셨죠? 성이시설 목장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데. 사려니 숲길 가는 제주도예요. 제가 다녔던 오름인데요. 새별 오름은 봄에 되면 이 불꽃 축제를 해요. 이 불을 넣거든요. 근데 되면 그냥 사람들 막 무지무지하게 와요. 차가 막혀서 들어가지 못해요. 2019년도 제가 여기 제주 불 오름에다 불을 지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백악이로 해질 때 찍거든요. 정문 오름, 붉은 오름, 군산 오름, 제가 다녔던 오름 쪽이고 용문이 오름. 아마 제주 오름 중에서는 제가 다녀보는 용문이 오름이 저는 가장 좋아해요. 김영갑 그 사진 작가가 안했던 용문이 오름, 젊은 오름, 검은 오름. 검은 오름은 이건 그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오름이거든요. 다람쥐 오름. 그 다음에 그 비양도라는 섬이 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건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해요. 정말 여기 그 한번 가보는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0월 보면 화산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화산 그 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산 객각 주상 저기 용머리 해변 나라도 정말로 이게 참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성당인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 자유여행 많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나이가 먹기 전에 저는 자유여행을 좀 한번 가봤으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자유 뛰게 되진 않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몇 개국 나라를 갔잖아요. 저는 3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산 거예요. 전부 제가 갈 나라들. 이 책을 사가지고 한 몇 개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든지 블로그 검색을 저는 해봤어요. 처음 갈 때는 검색을 해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스위스, 스페인 쭉 책자 사가지고 보고 또 제가 갈 장소가 있으면 그거 이제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후기 조사해보고 이제 컨셉을 하나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갈 것인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나라별로 하고 인터넷 블로그 검색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기 전에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뭘 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경험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적은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33일 갔는데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33일까지 예약을 딱 해놓고 루트를 짜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저는 이제 사실은 와이프보다는 제가 유럽은 제가 한 3번 정도 가본 것이거든요. 옛날에 가본 거기 때문에 그때 가더라도 뭐 패키지 따라가고 다 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와이프하고 정말 여유를 가지고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코스를 제가 짰습니다. 이렇게 5개국 12나라를 이렇게 계획을 했죠. 와이프와 같이. 처음에 이제 제가 파리 그 왕복 티켓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절로 놓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망설이다 보면 못 가거든요. 그냥 딱 왕복 티켓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짠 거죠 이렇게. 근데 인천 파리 왕백호는 딱 끊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항공권 구매하실 적에 가장 편하게 저렴하게 하는 건 그 스카이 스캐너라는 이 앱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이용하시죠? 가장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가장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파리 왕복권을 굉장히 싸게 구매했어요. 저도 핀란드 그 일식이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항공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그 이제 수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주로 저는 기차로 유레일 패스로 여행을 하는데 좀 먼 구간은 이렇게 이제 뭐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권을 이렇게 구매를 했죠. 파리 베르겐 곳으로 가고 이제 항공권 미리 이제 이렇게 싸싸하고 이렇게 항공권을 미리 구매를 했죠. 사실 이런 항공권은 굉장히 저렴해요. 정말 캐리지 없이 배낭만 딱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몇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권이 많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항공권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유럽은 이게 유레일 패스로 한번 여행을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유레일 패스? 뭐 옛날에 택시를 가면 뭐 버스로 투어를 하잖아요. 유레일 패스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싸진 않아요. 항공 요금이 싸진 않아요. 하루에 요금이 상당히 비싼데 그래도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레일 패스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유레일 패스 여행을 해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IT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후지다니까. 이게 손으로 다 적어야 돼요. 유레일 패스. 그리고 여행하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검사를 한다니까. 그렇게 후져요. 유럽이. 우리나라 IT는 정말 잘해요. 그 유레일 패스가 이래요. 구간별로 이렇게 이제 철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숙소 예약이잖아요. 숙소 예약. 숙소 예약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주로 이용했는데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또 구글 이런 쪽으로 해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로마에서는 에어비앤비 그 호텔 아파트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5일간 있을 때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데 빌려주는 거죠. 부킹닷컴 구글 얘기하는데 이렇게 숙소 예약을 할 때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 문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숙소 예약을 할 적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댓글들 다 읽어보거든요. 값이 싸다고 해서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싼게 예, 막 물이 샌다든지 막 이런 데도 있고 뭐 위험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읽어보고 검색하면은 원하는 장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데가 저런 방법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교통편이지만은 치안 문제, 비용 그런 걸 좀 잘 봐야 되고. 저는 그리고 유소 호스텔 이런 쪽도 많이 이용했는데 그 국제 유소 호스텔 회원증도 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가입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서. 저렴을 합니다. 그거 있으니까 할인은 받더라고요. 예, 할인 많은데. 그리고 이제 자유 여행을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현지 현지 관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같은 데는 굉장히 치안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 가이드 그 현지 가이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현지 예약을 가이드 하면 돼요. 항공권은 가서 현지 가이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나 파리 유람선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서 예약을 딱 하고 가면은 줄 안 서도 되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줄쫙 서잖아요. 미리 예약하면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파리 같은 뮤지엄 패스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관광할 수 있는 처음 그걸 다 할 수 있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현지 관광 예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앱들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요.
이 구글 앱 이거 최고입니다. 구글. 구글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구글 앱이 필수거든요. 구글. 그 예를 들면 그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후지거든요. 버스도 후져요. 후진데 이 뭐 어디서 내려야 될지 그 우리나라처럼 안내방송도 안 나와요. 근데 구글 앱 딱 보면은 딱 여기서 어디인데 내릴 딱 얘기해 주거든요. 기가 막히다니까. 구글 앱이. 그리고 뭐 호텔 찾아갈 때 막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게 뭐 활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레일 여행하려면 유레일 패스, 레일 유럽 같은데 레일 플랜을 하면 그 앱을 통해서 이 예약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철도 예약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놀랬던 게 이 구글 앱이 안 통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파리 저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거기 딱 가니까 이거 구글 이게 취도가 안 되는 거야.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 누가 블로그에 써놓은 게 이 무비스라는 앱을 쓰면 좋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앱이에요. 이걸 이용했어요. 거기서. 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무비스라는 앱이. 그런데 스위스 같은 데는 스위스 SBB, 마테오 스위스 같은 데 하면은 날씨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번역, 영어 문제, 뭐 독일 가면 독일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번역기도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잘 모르면은 딱 해가지고 번역기를 딱 해가지고 딱 풀어주면 뭐 노르웨이 가서 노르웨이 말로 쫙 해주지. 뭐 그런. 그 다음에 앱도 우버를 방문한 앱, 우버 택시, 뭐 택시 타는 이런 것들 이용하면 되고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기 통신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3 유심 이걸 제가 갖고 갔거든요. 유심 이거 사고 하면 그냥 충분해요. 그냥 뭐 데이터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유심에 딱 깔아키우면 공항에서 딱 깔아키우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감대마다 꽂는 게 다 틀리니까 일어나는 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체크할 게 여권, 비자, 환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라별로 유럽이랑 유로화가 안 통하는 나라가 많아요. 노르웨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데는 유로가 안 받아요. 그런 거 딱 미리 조사해서 가야 되고 당연히 여행자 보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이 난리가 나서 완전히 낭패를 당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쓰고 나면 핀번호를 요구를 안 하잖아요. 유럽에서 가면 신용카드 쓰면 반드시 핀번호를 써요. 비밀번호를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니까요. 여기는 안 쓰니까 그냥 딱 쓰고 비밀번호 넣으라 그래서 이거 아니네. 또 넣고 아니네. 5번 딱 하면 정지돼 버린다고. 카드 못 써요. 그 내 카드가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 때 구글 그 아이디 같은 거 구글 그 들어가 우리 그 메일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장. 어떤 복장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자유여행 가려면 무거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역시 이 프로들은 배낭을 한 메고 가잖아요. 배낭. 그러니까 필요한 짐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다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제 생각에는 배낭 딱 메고 가면은 너무너무 편리하다. 항공권 탈 때도 그냥 저가 한번 딱 타고 짐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싸고 딱 메고 굉장히 편리하다. 캐나다도 이 자유여행 끌고 다니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 때
한 30며칠간 이제 가려면은 이 밥을 계속 사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커피 포터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누룽지도 준비해가고 햇반도 준비해가고 햇반이 좋다. 네, 그거 상당히 좋았어요. 햇반이. 그게 좋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노르웨이 플럼이라는 도시에서 거기 사과가 떨어지게 많이 있었어요. 그 사과를 그게 막 부숴서 있으니까 배낭에 한 배낭 넣어가서 보름동 하고 있으면서 그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복장 여러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안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안 문제. 특히 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구역이 파리가 한 20개 구역으로 나눠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 같은 데인데 이 구별로 치안 문제가 천지 차이예요. 여기 보면 범죄 발생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 이런 데는 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좀 숙박료가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조사해서 수초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반드시 미리 좀 알아놓고 그 소매치기를 준비하고. 제가 이제 결국 당했어요. 가서. 저도 가기 전에 여행할 때 뭐 이게 보안 준비해야 된다고 엄청 공부했거든요. 뭐 옷도 뭐 어떻게 입고 뭐 다 준비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당했거든요. 하고 나서 제가 그 파리에서 딱 이튿날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베르사유를 딱 가는데 그 트램을 13호 T 트램을 딱 타고 가는데 그날 제가 이제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도 입고 이렇게 조끼를 잠그고 안에 있는 조끼 안에 지갑밖에 넣었거든요. 아, 그럼 그날 어떻게든 하는지 가는데 이제 뭐 사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트램이라는 게 우리 그 지하철 좀 비슷한 건데 경전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딱 메고 있는데 어떤 놈이 확 밀면서 툭툭 치더라고. 그 내리면서 인상을 확 쏘고 내리더라고. 어떤 놈이. 그래서 내가 배낭을 뒤에 메고 있으니까 이게 걸려서 그러나 보다. 봤더니 느낌이 딱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끼가 다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카드 딱 발치해버립니다. 이게 여행 가지 이틀이잖아요. 이틀.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 바닥 바로 내렸지. 내려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핸드폰, 와이프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었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파리 경찰서 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내려가지고 파리 그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내가 여기서 발치기 다녔는데 경찰서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 뭐 버스표 주고 또 경찰서 가려면 어딜 가야 되는데 버스 그 운전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사람 이러니까 어디 가서 내려주라. 친절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서 말하자면 우리 이제 경찰서 갔더니 제가 딱 갔죠. 그런데 가서 친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도 안 통하는 거야 이게. 그 경찰서 아가씨가 딱 앉았는데 나 이거 날치기 당해가지고 나 신고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럼 영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큰일 난 그때 마침 그 할머니가 나타났어. 할머니가 또 영어가 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좀 할머니 통역을 해주더라고. 할머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우리 대사관 연락해주고 해주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한 30분간 저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어. 그 할머니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쁜 놈은 같지만 참 좋은 사람도 많더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 들어갔잖아요. 핸드폰도 없어졌지. 카드도 없지. 황당한 거야. 그러고 내려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내가 다니시는데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비밀번호 막 누르다 보니까 5번 이상 눌러가지고 정지돼 버렸네. 카드도 못 쓰는 거야. 이게 큰일 났어요.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와이프 거고. 그래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니까. 그렇게 딱 저장했는데 그 호텔에 우리 한국 학생이 하나 나타났어. 영국 유학원 학생이다.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직불카드를 좀 빌려주겠다. 직불카드. 그 직불카드를 빌려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학생 직불카드로 우리 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 돈 좀 붙여라 그래가지고 그 여행할 동안 그 아들 직불카드를 썼어요. 그런 쇼를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은 그냥 날라갔고. 그럼 날아갔지. 아, 그 신호카드는 그걸 정지하고 이제 와이프 핸드폰으로 찍었지. 그날 이제 사진 찍어도 다 날아갔죠. 그렇죠. 사진 거기 엄청 많았을 아 때. 그러니까 첫날 다음 날이니까 다행이지. 그 전 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사진 그 전거는 이제 날아갔지. 다 날라간 거지. 어우. 아, 그 USB에다 어디 놔둬야 되는데. PC가 업데이트를 잘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있나? 이거 다 하려니까 또 소용이 없더라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좋은 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그 유럽에 가면 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말하자면 이마트 이런 곳인데 이제 그 이런 여행 오래 하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먹을 필요하잖아요. 이런 그 노르웨이나 이렇게 스위스 이런 데서 이런 쿱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참 물론 좋아요. 값도 신선하고 저런 시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스위스에서는 그 스위스 패스 이 스위스가 필수예요. 여기는 정말 좋다고. 스위스는 그래도 좀 후지지 않아서 바로 앱으로 가고. 이 스위스 패스 딱 사면은 뭐 기차 타는 거, 유람선, 박물관 이런 거 그냥 공짜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제가 여행했던 곳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파리에 첫 번째 간 곳이 이제 그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곳이거든요. 베르겐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노르웨이 수도더라고요. 우리나라로 한 두 번째 되는 도시인데, 정말 그 노르웨이는 잘 살잖아요. 깨끗하고. 그 음악가 그리그가 살았던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노르웨이 간 곳이 피오르드 그것도 보기 위해서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차로 출발하는 곳이고 노르웨이 이제 송내 피오르드냐 사실은 그 노르웨이는 북부 가는 건 이제 피오르드 보러 가거든요. 네. 정말 여기는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곳이 물이 그냥 이렇게 낮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곳이다. 때가 되면 뭐 갔다 오실 분 있으시죠? 안 갔으면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너무 좀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피오르 가서 제가 이제 노르웨이 플롬이라는 곳인데요. 말하자면 우리의 그거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이거든요. 정말 그림 같은 곳이다.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제가 여기서 잤는데 시설이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거. 여기 밑에 사과 떨어져 있잖아요. 저 사과를 제가 한 대나 담았죠. 그대로 벌어져 있으니까 한 보름 동안 저 사과를 제가 플럼이라고 하시죠. 이제 플럼에서 이제 그 산악 열차거든요. 이 플럼에서 제가 이제 그 노르웨이까지 가는 그 기차 구간인데 이 구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기차 구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그 곳이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그 밑에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곳, 이런 폭포, 정말 그 경치를 정말로 좋은 곳이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르웨이 이제 오슬로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오슬로에 도착해서 이런 그 성들, 마침 제가 가는 게 가을이더라고요. 10월 말쯤 가서 이 은행나무, 잎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는 노르웨이 국왕이상 왕궁입니다. 왕궁. 사진이 여러 가지인데 몇 개만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컴퓨터는 많이 이제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괴테가 생각가 더 있고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이 마인 강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여행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피곤하니까 이 마인 강변에 가가지고 그냥 쉬면서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독일 놈들, 큰 이런 놈들이 그냥 조깅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평화롭고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같거든요. 하이델베르그는 철학자의 도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하이델베르그는 이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만 누구 8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다음에 황태자의 저 사람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는 곳이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광장에서 독일 맥주 이렇게 마시면 너무 좋다 그런 것이 좋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이제 스위스 루체른을 갔거든요. 여기서 제가 3일 있었는데 루체른 호수고 여기 루체른 여기서 스위스 여행 갈 때 되게 여기서 많이 갑니다. 루체른 호수가 첫 번째 제가 그 니기산을 갔거든요. 니기산 실토르 마토르 세 곳을 갔는데 산악 열차입니다. 니기산도 정말 이게 그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다. 거기 갔었고 그다음에 루체른 호수 여행은 정말 좋아요. 스위스 패스를 하면은 니기산, 루체른 호수 이런 게 다 거기 포함된 가격으로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주로 쉴토르는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마토르는, 쉴토르는 정말로 유럽, 다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제임스 본드 그 영화 촬영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스위스 여행할 때는 정말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정말 어렵게 쉴토를 갔는데 이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안경을 보고 내려온 거야, 안경을. 쉴토는 정말 그 알프스 그 광경을 정말 볼 수 있는 멋있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갔다가 내가 꼭대기 갔다가 그냥 안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체른에서 시내가나 가펠도 이제 그 빈사야 사르산 이건 사실은 스위스가 오늘날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이 굶주린 사자 상이 이게 뭐냐면은 스위스 사람들이 못 살 적에 용병으로 옛날에 정말 용병으로 갔던 거야. 용병으로 굶어 죽으니까 용병으로 가서 많이 죽었던 거야. 이 스위스 용병이 유명한 게 끝까지 바티간 사수했다는 거야. 그래서 스위스 용병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값도 높고 그렇게 못 살았던 거야. 근데 오늘날 스위스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 시대부터 해서 전국부터 관광. 지금도 바티간 용병은 스위스 사람. 네. 용병이 스위스 용병이 최고라는 거예요. 무제크 성병. 정말로 스위스 그 관광의 절정은 저는 마토르라서 체르마트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가서 갔는데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진이. 아더라고. 정말 좋았다. 이게 좋은 게 저희는 가서 여기서 트레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혼자서 이렇게 같이 와이프하고 둘이서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 광경이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몽블랑한테 그렇죠? 사람 열차. 타고 가고 사람 열차거든요. 산에서 말고 케이블카 비슷한. 케이블카. 저는 거기 옛날에 가봐서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 마토르는 아니에요. 그 아니야. 용프라고. 그쪽 저는 옛날에 그쪽에 가봤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날씨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호수가 이 마토르에 비칩니다. 이게 그냥 저녁에 황금빛이 그게 딱 나면은
황금빛이 저 호수 이름 뭐예요? 호수 이름은? 호수 이름 이게 뭐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저는 저는 이게 호수인지 몰랐어요. 호수에 물에 비친 거예요. 물에 비친 거잖아요 이게. 그 저는 이제 거기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기차에 몇 정거장을 같이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체르마트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여행이 좋다는 게 시간이 보여. 그냥 쉬면 쉬고 힘들면 쉬고 그냥 뭐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런 걸 그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 뭐 그냥 가서 따라다니고 사진 찍고 내려오고 뭐 오이세요 그러면 쭉 따라갔다가 그런 거 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언어는 잘 통해요. 스위스 영어 돼요. 아 다 되죠. 다 되고요. 프랑스는 걔네들이 알아도 모르지 않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것은 뭐 여행 많이 하시겠지만 호수. 그런 고급 영어할 필요 없고 저는 뭐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을. 아니 그게 뭐 통하면 되잖아 저 그때 프랑스 할머니 아니었으면 고생 좀 하죠. 그렇죠. 저는 영어는 이제 좀 하니까 요새 앱으로 그죠? 앱으로 번역하는 건데 많이 써먹었어요. 답답해. 그거는 뭐 많이 써먹을 아, 이제 안 통할 때는 그렇게 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말 우리 잘 모르잖아. 노르웨이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딱 이거 보여주면 되고 저는 언어에 대해서는 뭔 말이 좀 되지. 언어에 대해서는 통할 게 있다. 영어로만? 언어로. 영어만 하면 다 통해요. 영어만 하면 다 통해요. 선생님은 그렇군요. 그럼요. 선생님은 그냥 뭐안 되면 솔직히 발짓하고 그렇게 안면 깔고 하는 거지. 저는 여행할 때 그렇게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베네치아거든요. 베네치아는 정말 이게 참 가볼만 하죠. 영어 스테라고 네, 저는 여기 잘못 가봤는 말까고 정말 오래된 도시죠. 이게 조금씩 물이 깔아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번도 큰일 날 뻔했네. 배 타러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소매치기 따라다니는 지피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태리가 가장 심하죠. 피렌체가 두오모 성당이고 베키오 다리 이렇죠. 르네상스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그 이태리는 볼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냥 뭐 그 다음 로마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콜로세움, 판테온, 산탄젤로 성, 바티칸 성당. 여기 산탄젤로 성에서 여기 이제 옛날에 코로나처럼 뭐 이런 유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큰절 기도를 했더만은 나았다는 거예요. 산탄젤로 성 거기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거든요. 그 산탄젤로 성이 거기 성모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로마는 뭐 가는 데마다 뭐 엄청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은 게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갔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다시 이제 리옹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찍은 거예요. 기차에서. 그러니까 철도 여행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평야를 달리잖아요. 이게 버스에서 볼 수 없는 그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스위스를 저는 다시 간 거예요. 그 스위스를 돌아서 가는데 스위스 레만 호수가 정말 멋있다. 기차에 찍은 거예요. 이게 너무 스위스는 정말 멋있다. 풍경이 너무 멋있네. 그 다음에 제가 리옹이라는 도시를 갔거든요. 리옹이 프랑스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부산 정도 되는 두 번째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요리도 유명하고. 여기서는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저를 보면서 이제 가서 이제 도는 거죠. 돌고 리옹은 이게 송강하고 롱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강변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 언덕입니다. 이 노트르담 성당 있는 언덕인데 여기서 보면은 리옹 풍경이 탁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호텔 근처에 이런 그 롱강이거든요. 너무너무나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보니까 이게 두 노인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부부가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나이 들어서 평안하구나. 호텔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용이나 이런 데 이 도시는 좀 붐비지 않거든요. 조용하면서도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거든요. 로마나 이런 데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집주도 많고 밀려다니고 막 제가 갔을 때도 그 분수 이런 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데는 좀 조용하니까 저는 그때 원래 이제 미용을 나가고 바르셀로나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 예약도 안 했는데 그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리 노트르담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불타기 전이에요. 그렇죠. 불타기 전이죠. 불타기 전 제가 불탔을 때는 그때 막 수리하고 있었어요. 불타기 전. 베르사유 제가 가다가 난리 났던 베르사유. 유럽은 참 그러니까 여행하기는 좋아요. 그 선생님처럼 남미 이런 데 가면 좀 불편하고 막 힘들고 고생이 많은데 유럽은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행하기는 좋아요. 철도 여행하기도 좋고 저는 이제 유럽 여행을 제가 이제 88년도에 제가 이제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그때 해외 연수 기획에서 그때 한 보름 정도 유럽 여행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92년도 코로나를 같이 하고 세 번째 가보는 많이 좀 변하긴 변했더라고요. 제가 뭐 갔다 온 경험을 이렇게 쭉 얘기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체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동안 제가 갔다 온 곳을 이렇게 소개해봤는데 저보다 뭐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경험도 많으실 텐데 제가 그냥 소개를 시켜봤어요. 그리고 저 코로나 끝나면은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살기는 제가 이제 그 여수에서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뭐 보름씩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계획을 외국의 이제 도시 이런 데서 한 달 좀 살아보겠다. 한 10일씩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건 딱 정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필리핀 그 헬싱키라는 곳이 있어요. 헬싱키 옛날에 그 친구 동생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참 좋아요. 좋고. 그러니까 확실히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북유럽이 천국. 잘 살아요. 북유럽이 천국입니다. 깨끗하고 무슨 뭐 기차만 타도 이게 시설이 다르고요. 이태리는 정말 후진 나라다. 그러니까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80%가 연착이야. 연착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엄청 긴 창이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같아. 기차 타면 막 몰려와서 완행열차 타는 거 있죠. 화장실도 엄청 긴 창이고 소매치기 많고. 이거 제가 느낀 게 정말 우리나라는 최고다. 최고다. 정말로 우리나라 IT 인프라 치안 우리나라 뭐 핸드폰 지하철에서 누가 걱정 안 되잖아요. 유럽에서 택도 없어요. 핸드폰 몇 가네. 화장실 가려면 큰일이잖아요. 여행하다가 유럽 가서 화장실을 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내고 찾아가야지. 우리나라 화장실 공짜잖아. 얼마나 잘 돼 있어. 치안 잘 돼 있지. IT 잘 돼 있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걸 저는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두서없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됐네요. 제 얘기는 그대로 큰 얘기를 하겠습니다.